지금 이 순간에도 숫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1초에 3천만 원, 1분에 18억 원, 하루가 지나면 2조 6천억 원. 이게 SF 영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2026년 5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멈추는 순간 시간당 사라지는 대한민국의 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카운트다운은 돌아가고 있고 그 시계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멈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진짜로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스마트폰 한 대 덜 팔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20%, 전 세계 AI 서버의 두뇌, 이 공장 하나가 꺼지는 순간 당신의 주식 계좌가 흔들리고 당신 회사 협력사가 문을 닫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신용등급 자체에 빨간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그날이 2026년 5월 21일로 예고됐습니다. 성과급이 적다, 공장을 세우겠다는 노조, 한번 멈추면 끝이라는 사측, 벼랑 끝 대치, 업계 추산 피해액 100조 원. 오늘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사태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잠깐만요. 공장 좀 쉬었다가 다시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18일이면 짧진 않지만 버틸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도자기 가마와 똑같습니다. 가마 불 한번 꺼보세요. 그 안에 들어있던 도자기 전부 깨집니다. 삼성 반도체 라인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장의 웨이퍼가 600개 이상의 공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나노미터 단위, 머리카락 10만 분의 1 굵기의 회로를 새기는 공정이에요. 여기서 전력이 끊기거나 인력이 빠지면 그 안에 있던 웨이퍼, 전량 폐기입니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수조 원어치가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나노 공정은 단 1초의 중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도자기 가마 얘기가 비유가 아닌 거죠. 그래도 18일 후에 다시 가동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파업이 끝나면 다시 켜면 되죠. 여기까지 생각하신 분 잠깐 아직 끄지 마세요. 공장을 다시 켜는 데만 최소 3주가 더 걸립니다. 수만 개의 센서 재조정, 초미세 기계 재정렬,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는 합격품 비율을 파업 이전 수준으로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 이걸 다 합치면 18일짜리 파업의 실제 공백은 한 달 반입니다. 18일 파업은 45일 공백.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전쟁이 뭔지 아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요? 중동이요? 아닙니다. AI 전쟁입니다.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이 AI들이 답을 생성하는 그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칩을 돌리는 메모리, HBM, 그 HBM을 세계에서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손가락으로 꼽힙니다. 그 중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엔비디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HBM 공급이 단 일주일만 차질라도 전 세계 AI 서버 증설 계획이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삼성이 감당해야 할 위약금은 차치하고서라도요. 웨이퍼 폐기 플러스 재가동 비용 플러스 HBM 납기 지연 플러스 위약금 플러스 주가 폭락. 이걸 다 합산하면 100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단순 계산이 아니에요. 연쇄 붕괴의 가격입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이 파업 누구 대 누구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 사태를 이렇게 보십니다. 삼성전자 재벌 대 노동자, 거대 기업 대 4만 명의 직원. 노조의 요구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회사 입장이 이해된다는 분도 계시죠.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에요. 이 구도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변에는 1,700개 협력사가 있습니다. 삼성에 부품을 납품하고 장비를 유지 보수하고 청소부터 급식까지 맡고 있는 중소기업들. 이 회사들의 직원 수를 다 합치면 삼성전자 노조원 4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삼성이 멈추면 대금이 끊깁니다. 대금이 끊기면
이 중소기업들 상당수는 하루만 버텨도 다행입니다. 줄도산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장면을 그려보세요. 삼성전자 노조원이 파업을 외치며 공장 앞에 서 있는 그 순간 평택 어딘가의 협력사 직원은 이번 달 월급이 나올지 모르는 채로 출근합니다. 그 직원도 노동자입니다. 그 직원의 가족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파업이 더 약한 노동자의 생계를 먼저 조이는 아이러니. 이게 공급망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협력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애플은 왜 삼성과 계약할까요? 가장 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때에 반드시 준다는 신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업으로 공장이 멈추는 선례가 남으면 그 신뢰에 금이 갑니다. 애플 구매팀, 엔비디아 구매팀은 그날부터 딱 하나를 검색합니다. TSMC 공급 가능 물량, 마이크론 납기 일정. 그래도 삼성이 사과하고 할인해주면 돌아오지 않나요? 아닙니다. 반도체는 한 번 공급처를 바꾸면 다시 돌아오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설계부터 공정 최적화까지 전부 새로 맞춰야 하거든요. 18일짜리 파업이 향후 10년치 먹거리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이 말하는 영구적 시장 상실입니다. 100조 원 손실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뒤에 오는 영구적인 공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반전이 있어요.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파업을 막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 수단이 법에 있습니다. 이름하여 긴급조정권, 노동조합법 제76조. 제니 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파업을 강제 중단시킬 수 있다. 발동되는 순간 모든 파업이 30일간 즉시 중단됩니다.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불법 파업으로 사법 처리됩니다. 한 번에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 멈추셔야 합니다. 이 카드가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딱 4번밖에 쓰이지 않았다는 거 아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순간 경제 문제가 정치 문제가 됩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국가 공권력이 짓밟는 거거든요. 노동계 전반이 들고 일어납니다. 삼성 파업 하나를 막으려다 전국 노동계 총파업 연대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불을 끄려고 물을 뿌렸는데 바닥이 기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길게 보면 이렇습니다. 긴급조정권을 쓰면 이번은 막습니다. 그런데 다음은요? 노사가 갈등할 때마다 정부가 어차피 막아주겠지라는 학습이 생기면 협상은 죽고 대립만 남습니다. 단기 진화가 장기 화제를 키우는 구조입니다.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해결책이 더 큰 위기의 씨앗이었습니다. 지금 이 대치는 어떤 선택을 해도 비용이 따릅니다. 세 갈래 길이 있는데 놀랍게도 세 갈래 모두 상처가 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정확히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 각각 어떤 결말인지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A, 파업 강행, 공장이 멈춘다. 확률 40%. 직접 손실 100조 원 플러스 알파. 삼성전자 주가 폭락, 코스피 2000선 붕괴 위협, 외국인 투자자 셀코리아 가속, 그리고 TSMC와 마이크론이 삼성 고객사를 조용히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이자 현재로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길입니다. 시나리오 B,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 확률 30%. 경제적 직격탄은 수천억 원 수준에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 전반의 총파업 연대 가능성이 올라가고 노정 갈등은 극대화됩니다. 경제 시계는 살리지만 사회 시계는 거꾸로 돌아갑니다. 시나리오 C, 막판 극적 타결, 확률 30%. 가장 좋은 결말입니다.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가 반등하고 시장도 정상화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험난한 길이기도 합니다. 노사 간 감정의 골은 깊고 성과급 격차는 수억 원 단위입니다. 마지막까지 신라 같은 희망으로 남아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세 갈래 길.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삼성전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요? 과거의 반도체는 돈 잘 버는 수출품이었습니다. 2026년 지금 반도체는 국가 안보입니다. 국민 복지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노조의 권리 주장 정당합니다. 경영진의 책임 있는 자세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딱 하나입니다. 이 싸움의 피해자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공장이 멈추면 협력사 직원이 먼저 쓰러집니다. 고객사가 떠나면 다음 10년을 잃습니다. 해결책마저 또 다른 폭탄이 됩니다. 100조 원의 손실을 방치하고 얻어낸 승리가 과연 누구를 위한 승리일까요? 오늘 영상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서라도 이 파국을 막아야 할까요? 아니면 노사가 끝까지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켜봐야 할까요? 댓글에 A, B, C 중 하나만 써주세요. 이 댓글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함께 읽어나가는 시작점이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의 가를 5월 21일, 그날까지 가장 빠르게, 가장 깊게 전달하겠습니다.